그러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소개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K무당들의 스승이자 최고의 멘토 이화정사의 손이화 선생님. 1991년 무속의 입문 선덕여왕과 측천무후, 일본의 33대 스이코 천왕을 모시고 있다.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통일기원제, 월드컵 성공기원제 12계단 작두굿을 펼쳤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무당이 되겠다는 손이화 선생은 나랏굿의 대가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오래도록 머물러 주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문수정사의 황울만신, 벼락대신당의 벼락만신, 만덕정사의 젓가락만신, 백년정사의 백년산만신. 신령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와, 무당들의 수다. 무수다. 자, 아이고, 뭐 부산에 와서 회를 그냥 먹고 그러니 아주 얼굴들이 기름기가 반질반질하구나. 일본 왕님도 만나기도 전에 회부터 먹었어. 다들 감체가 나네. 아주 한만에 한 그릇 이렇게 감체가 나고요. 나 지금 배 아파서 웃으면. 야, 너무 좋지 않니? 네. 회 너무 맛있어. 백년. 야, 여기가 좋냐? 우리 때 회가 너무 많아서 먹지도 않는 회를 왜 하나만 먹어주고 왜 먹었다 하는데. 설정. 우리는 그릇 설정은 안 먹힌다. 있는 그대로 말했잖아. 실제 상황. 리얼이야 리얼. 항상 엄마 리얼. 회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컵라면 4개 먹었습니다. 이건 잘라주세요. 엄마 뒤에 물고기 막 지금 나무에 열렸다. 물고기가 아, 막 이게. 물고기라. 저기 백년전사에 네. 이게는 이제 소원나무예요. 아. 소원나무. 자, 이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불리고 있는 백년정사 백년산보살입니다. 정신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아담하고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자, 이게 또 정윤이 엄마 작품입니다. 아 여기 이 집이요? 손수 그런 발로 뛰어서 다 이제 하기 전에 건축도 하고 허런 집을 사서 사는 리버닝도 하고 그런 직업을 갖고 계셨죠? 네. 아, 인테리어 쪽에. 네. 자, 그래서 또 저하고 또 2년 된 지는 한 5년 됐지. 그제 신도부터 예, 시작을 했지? 맞아요. 네. 아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다쳐가지고 이제 10년 정도 병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갑자기 우리 아들이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0.3 정도만 올라가면 이제 저기 내사로 간대. 아.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제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말도 나오지도 안 하고 나도 그러데 우연하게 이제 어머니를 알게 됐죠. 수도명이라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죠. 그 전에는 저는 절에 다녔죠. 절에 30년 다녔는데. 열심히 대단하네. 근데 이제 또 그거 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리니까 우리 여기 토속 신앙이랑 불교랑은 또 빌고 가는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네. 또 이제 이렇게 또 속별속별로 또 해결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어머니께 이제 또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해주셔가지고 정윤이가 많이 좋아졌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된 거예요. 와. 신령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변화가 많이 쳐져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처음에 다쳤을 때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2%도 없다 했어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부처님의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씩 이제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것도 부처님께서 돌봐주신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또 어머니께서 이제 또 기도를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속도가 또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나는 내가 이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걸 몰랐어요. 그 길로 그렇지. 가야 된다는 걸. 절에만 간다고 다녔으니까 몰라지.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는데 나는 뭐냐면 안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하면은 정윤이를 더 좋게 더 많이 낫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렇죠. 그냥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시키는 대로 이제 또 기도도 한 번씩 어머니 부르심에 밤낮 안 가리고 그냥 쫓아다녔죠. 그러다가 보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리 친정의 조상에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저도 병원 생활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집에 오려고 이제 이 자동차 보험회사 하고 이제 이 합의를 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정윤이가 거의 뭐라지 목격자가 없었어요. 없고 정윤이 혼자서 무명남으로 대학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무명남으로 수술을 들어간 상태였으니까 부모 그런 것도 아무것도 예, 없고 보호자도 같이 지 혼자 그러니까. 다니다가 다쳤으니까 그래가지고 무명남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제 한 3시간 정도 찾아다녔어요. 다니다가 느낌에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갔지. 경찰서가 아니고 파출소 가가지고 이제 정윤이 신발하고 옷 뺏기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대학병원으로 갔죠. 대학병원에서 가져왔다 하더라고요. 그 옷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래 했는데 무명남으로 갔는데 목격자가 있어 본들 보호자를 못 찾으니까 알려주지를 안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불사 단지를 모시고 나서 이제 이튿날에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우연일치로 아빠가 병원에 거기 왜 담배 피우는 곳 있잖아요. 흡연실. 흡연실. 거기서 이제 담배 피우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정형외과에 입원했던 아줌마가 그때 그 아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 맞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우리 정윤이가 다칠 때 그 아줌마가 리아카에 딸기 장사를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재판 서류를 다시 한 번 더 엎은 거죠. 목격자가 났으니까. 아마 신령님에서 이제 도와주시고 조상님에서도 도와주시고 다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목격자 찾기까지는 몇 년 병원 생활을 한 거지 그때? 그때요 10년 11년 세상에. 11년 만에 니네 신령님이 불사님 모시고 나서 네. 찾아주셨구나. 예. 그동안 나한테 생돈 다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비가 아닌데 왜 정윤이 지금 잘못 저 신령님들 해가지고 낫게 해줬잖아요. 네.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상태는 이제 예전보다는 더 많이 좋아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인지가 좋아져야 모든 게 생활이 그렇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지마비였어요 거의.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 허리 힘이 생기고 앉아서 TV 보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소리는 안 나지만 입 모양으로 말은 하고. 표현을 해주네. 네. 이것도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런 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합의 보고 집에 와가지고 나 빨리 법당 차리고 싶어 죽겠더라고. 그러면은 뭔가가 그렇지.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들볶아죠 계속. 들볶아지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집을 보러 다녔죠 이제 혼자. 그러면 집을 하나 봐놨으면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 보내고 또 어디 쪽에 어떻게 생긴 집입니다 보내고.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괜찮다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이 집이 이제 처음에는 헌 집이었는데 사가지고 이제 정축을 하려고 했어. 근데 너무 오래된 집이라 다시 다 헐고 지으면서 이 구조도 이제 어머니하고 상의해가면서 이 2층에는 법당이 앉을 수 있게 하고 1층에는 생활할 수 있게 이제 주택으로 일하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은 또 더 급한 거지. 집도 빨리 안 지지고. 점점 이제 심하게 조여오고 있어 지금. 집도 빨리 안 지지고 더 급하지. 마음은 빨리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도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 예. 순서가 있고 그러면서도 그때도 그게 이제 이 법적 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 혼자만 서두르는 거지. 집을 보고 사가지고 헐고 지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병원 생활을 이제 접고 나올 때쯤 돼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작길로 와서 봤을 때는 좀 천천히 차분하게 해도 되는데 너무 막 어머니를 들볶은 거지. 빨리빨리 해달라고. 희망이 보이니까. 이제 막 예, 정윤이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 건데 빨리 하고 싶은데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은 이제 또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일에는 서둘러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일도 있겠지만은 또 신중하게 또 차츰차츰 정리해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또 해주시리라 믿고 기다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얻어왔죠. 제가 어머니 쓰던 걸 얻어와가지고 또 이거를 실을 다시 입혀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놓고 기다리도 또 안 해줘. 그러는데 미치겠더라.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한 4개월? 다이만 이렇게 모셔놓고 3, 4개월 정도 그렇게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왜냐면 이제 아들도 그때는 결혼 안 한 상태였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일이 있었어. 복합적인 게. 근데 이제 아들도 장가해서 분가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을 받은 거지. 신을 받아 모셨는데 그 대수대명 칠 때도 처음에 2년 져서 대수대명 칠 때도 그래 뭐 오늘이 10일이면 내일 모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날이 좀 멀리 나왔어. 멀리 나왔어.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날에 하는 게 아니라 정년이에 맞는 날. 정년 환자에 맞는 날. 정년이하고 맞는 날. 얘는 전화만 기다리는 거지. 그렇죠. 전화리만. 왜 아들은 막 가수치가 높아진다 그러지. 그래. 그러더니 이제 난 내일 모레 할 거다. 그래갖고는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해서 또 방울만 씹고 사진 찍어라.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다 됐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인연이야. 인연이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다른 뭐 정윤이가 나빠지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넌 신기가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시작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환자를 케어하고 거기 병원에서 10년을 넘게 병원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 아들하고 같이. 이런 사람이 보따리 하나 또 집어넣어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 응?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본인의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조상 진호기를. 부모님 기대어 끝나서 딴 따라가 뭐냐고 딴 따라가 뭐냐고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웬일이냐 하고 아유 그래도 난 그게 좋은 건 어떡하니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니 구슬배 쌀배로 저승길 갈라가셔 hom배나만 구슬배 쌀배로 나 상생각 없어서 진옥이 조상구슬을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병원부터 들렸죠. 병원부터 둘러서 이제 일단 신령님이 보여주는 상태도 보이겠지만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었어. 그래서 이제 오면서 병원부터 둘러서 준비할 거 준비해서 이제 굿단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신령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어떻게 살았었고 지금이야 얘기지만 참 많이 울었어요. 이런 병원에서 진짜로 긴 병에는 후자가 없잖아.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남편이라도 난 다른 거 다 안 보고 정윤이를 이렇게까지 병원 생활을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봤어요. 정윤이 엄마를. 그러니까 너는 신명을 모셔도 잘 모실 것이다. 너의 자식 케어하듯이 신령님도 그렇게 모실 것이다. 그때도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사단지라도 모셔놓고 네가 집에도 못 있고 병원에만 있으니까 병원에는 못 모시잖냐. 우리 집에 모셨어요. 어머 신당이.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게 아무나 모셔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묘를 못 쓰면 납골당에 모시잖아. 그러니까 위탁 관리를 해주는 거지. 쉽게 얘기를 해서. 위탁. 네가 지금 정윤을 살리려고 이 일도 했는데, 응? 일단 우리는 정윤을 살리는 일뿐이. 그러니까 조그만 거는 다 희생. 큰 거 하나만 잡는 거지. 맥심을. 그래 정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는 네가 불사단지라도 모시면서 더 확실하게 믿고 따르겠다는 거는 그 목격자가 11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옛날 말에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잖아. 아유 어디 아파서 왔어? 넌 또 그렇게 이쁜 옷을 입었냐? 어디 아파서 왔어? 뭐 어디 아파서 왔어? 나는 어디가 아파서 왔어? 이번 정윤이가 7층에 있었지? 예. 그 아줌마가 5층에 있고 예. 그 아줌마가 다리가 하도 아파서 치료하러 오셨대요. 무릎 수술하셨나? 예, 무릎 수술. 무릎 수술을 하러 왔는데 정윤이 아버님께서 내려가서 이런 얘기 제가 그랬더니 내가 그 딸기 장사라고
그 여자분이 여자지? 네. 그래갖고 불사님 모시고 이틀인가 3일 정상 이틀 있다가 전화 온 거 어머니 이렇게 해서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그 불사단지를 모실 때 어머니가 그때 그날 큰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사람들 많이 큰 대중적인 기도하는 날이고 기도 다 끝나고 그리고 어머님이 손주야 이렇게 해서 정민 엄마 불사단지를 모셔야 된다. 어머니가 미리 다 준비를 해두셨다고 불사단지하고 그래갖고 깔끔하게 다 닦고 이렇게 해서 쌀 넣고 어머니가 꽃갈 젓고 이래갖고 다 하고 저기 할머니 시성당에다가 다 올려놨다. 그래갖고 비시고 그날 한 게 아니에요. 큰 기도를 하고 그분을 모셨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만에 그런 소식이 전달이 돼서 기쁘잖아.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10년 공들여서 허사가 없구나. 그래서 정윤이 엄마한테 이제 그러고 나서 얘기를 했죠. 제가 너는 이기려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회험을 봤으니까 영험을 봤으니까 영험이라는 건 신통하다는 뜻이고요. 신통을 봤으니까 어머니 말이 법이다 생각을 그전에도 믿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고 따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헤쳐서 오늘 여기 100년 전세 오게 된 거예요.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 저는 너무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정연이 목욕시키고 목욕을 찜으로 해. 스팀 타월로.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없는 사람이야. 밥을 먹여도 한 2시간 걸리고 많이 그러죠. 정연이가 내 신주단지라고 생각하고 정연이만 잘 모셔. 신령님한테 네가 못하는 게 아니지 않냐. 시간을 쪼개서 신령님한테 또 하고 기도 받은 것도 신도들 숙제도 풀어주고 또 간간히 또 시간 나서 기도도 다니고 이렇죠. 근데 10번 갈 거 3번뿐이 못 가겠지. 그런 거 가슴에 담지 마라. 네가 정연이 밥 한 끼 안 주는 거하고 기도 한 번 안 가는 거하고는 틀리다. 정연이 밥 한 끼를 믿음으로써 너는 기도를 100번을 갔다 온 거다. 네 아들 정윤이가 너한테는 신주단지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100년 정사의 백년산 보살은 하루가 48시간입니다. 48시간 동안에 종종걸음 치면서 사는 거예요. 정윤이 여기 와서 찐딸래 와서 좀 이따 가면 나는 너무 게을리 공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럼 또 가서 또 내 마음을 스스로 조여. 그리고 이제 3살 애기한테도 배울 게 있다더니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 보면 깨닫게 되잖아. 내 저번에 와갖고 너랑 둘이서 얼마나 쟤하고 둘이 웃기는지 그때 얘기 좀 해봐라. 뭐예요?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만나가지고 이제 구슬하는데 쉽게 말해서 구슬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땅에 사는데 밖에 보니까 돼지가 있어요. 큰 게 누워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보니까 산수 세운다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뭐냐면 전부 과연 여기서 다 해결을 못 하니까 통마리를 가져왔으니까 빌려왔겠지. 맨날 구슬할 때마다 돼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거는 빌려오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굿할 때마다 이렇게 막 그 꽃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땅에서 다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우리 남동생도 엊그저께 진옥이 할 때 전부 상차림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 땅에서 다 해주는 건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는 떡하고 음식만 이렇게
넣고 하는 건 줄 알았지. 그러는데 내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는 다 이거 우리 준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만 빌려주는 거다. 이러니까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나도 그때 너무 대단한 거야. 진짜 신기한 것도 많고 대단한 것도 많고. 그래서 돼지를 빌려다가 예. 좀 시간 빌려가지고 맞춰서 왔다가 가는 거야. 가져가는 게 근데 네가 부담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일을 제가 일을 하고 나면 다 일 사박게 해가지고 제가 집에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어떨 때는 또 갈비를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 나눠주잖아요. 과일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신기한 거라. 저 돼지를 도대체 저 어떻게 하는 건지 저 선생님이 걱정이 한 바가지였겠어요. 궁금했지. 걱정은 아닌데 궁금했지. 궁금하지. 그리고 이제 왜 언전 동전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해놔고 그것도 그런데 그 땅에서 다 이래 만들어가 걸어 놓는 건 줄 알았지. 아 신기하잖아요. 그렇지 맨 처음에는 다 신기하지. 그렇지. 생소하고 신기하고.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런 데서 또 더 감동을 많이 받고 정성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나는 어머님하고 나는 부산이고 어머니는 인천이고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두 번째 일할 때는 어머님이 내가 이제 일하는데 이거 국비를 보내드리는데 아유 설마 또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절반만 보내주고 절반 보내고. 응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머님이 날 잡아가지고 그 할 때 내가 또 나머지 다 보내. 예 그랬다니까. 그러고 내가 또 그런 데서도 또 이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 어머님이 이제 아는 여길에 이렇게 일을 오시면 불러주시거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또 달려가서 또 한 번씩 뵙고 이럴 때 그 정성이 너무 대단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만약에 내가 이 길로 간다면 나도 진짜 잘해야지. 그래서 지금도 저는 신도들한테 최선을 다해요. 어머니인데 내가 받은 만큼. 자식들은 네.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부모가 옳게 가면 또 그 뒤통수를 보고 뒤를 이어가는 거야. 신령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